아니, 미국하고 이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온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갑자기 타결이 코앞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반전인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오늘 이 복잡한 지정학적 퍼즐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협상 끝났다, 결렬이다 선언한 지 48시간도 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발표를 한 겁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뭐가 이란을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빨리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낸 걸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 그것 때문 아니냐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그 물밑에서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거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7단계 협상법. 지금 딱 보면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그림이긴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니죠. 바로 왜? 왜 하필 지금 이란한테 이 전략이 먹히고 있냐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란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이란 내부에서 똑딱거리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세 개의 시계, 세 가지 거대한 압박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계는요, 바로 이란의 너무나도 취약한 사회와 인프라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이란도 북한처럼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란은 북한이랑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북한처럼 모든 정보가 차단된 곳이 아니죠. 젊은 층은 인터넷에 너무나 익숙하고요. 또 보세요. 2009년, 2019년, 2022년 대규모 시위의 경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의 압박에 훨씬 더 흔들리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이란은요, 인구의 거의 80%가 도시에 살아요. 거의 도시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려 7,100만 명이 전기가 끊기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프라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겁니다. 사실 전쟁 전부터도 전력이 막 25,000메가와트나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전생으로 발전소 역할을 하던 시설들까지 타격을 입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곧 찜통 같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연쇄 붕괴 시나리오인데 전기가 딱 끊겨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멈출까요? 바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마실 물도 없고 에어컨도 못 돌리고 화장실도 못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수천만 도시 인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란 사회 전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똑딱거리는 시계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계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란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마치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빠르게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가진 비장의 무기, 바로 호르무즈 해역 봉쇄죠.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이걸 이란이 틀어지고 있으니 협상력은 말할 것도 없이 막강하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강력한 카드가 왜, 어째서 녹아내리는 자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가치가 왜 떨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문제예요. 이 해협을 틀어 막으려면 기뢰도 깔아야 하고 배도 띄워야 하고 미사일도 겨눠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돈인데 지금 붕괴 직전인 이란 경제로는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미군과 동맹군들이 이미 이 기뢰를 제거하는 말 그대로 해협 창소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란의 통제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산인 겁니다. 이란 입장에선 어때요? 이 카드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즉 값이 조금이라도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계입니다. 이건 바로 권력의 심장부, 최고 지도부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에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사망했죠. 그 뒤로 임시로 3인위원회가 나라를 이끌고는 있는데
정식 후계자를 정해야 할 전문가 회의에서는 아직까지도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잘 버티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위기 관리 능력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의 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이 되지 못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 도장은 누가 찍는데? 국가의 운명을 걸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정작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애매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권력 공백 상태는요, 결정을 자꾸 미루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다 내부에서 완전히 쪼개지기 전에 빨리 뭐라도 결정해야 한다라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무너지는 인프라, 녹아내리는 협상 카드, 그리고 권력 공백.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게 이란 혼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내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둘 다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제는 더 버티는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타결이라는 결론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런 합리적인 계산이 언제나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으니까요.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물과 전기 그리고 시간이라는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